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무대 위에서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는 전설적인 가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영광 뒤에 숨겨진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 그리고 수많은 논란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결국 국민의 사랑을 되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죠. 오늘은 대한민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의 진솔한 인생 여정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1950년 부산에서 태어난 그의 본명은 최홍기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자란 환경은 꽤나 유복한 편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당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무역선을 운영하던 분이었거든요. 덕분에 어린 최홍기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그는 각종 음악 콩쿠르에 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악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대동중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형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그가 선택한 학교는 서라벌 예술고등학교였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성악가가 되겠다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제법 잘했기에 판사나 검사 혹은 의사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길 바라셨던 거죠.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근처에 있던 작은 음악학원에 친구를 따라 가끔 들르곤 했습니다. 그곳을 운영하던 심영섭이라는 사람이 그의 재능을 알아봤죠. 심영섭은 오아시스 레코드사를 이끌던 손진석에게 괜찮은 인재를 발견했다며 최홍기를 소개했습니다. 며칠 후 손진석 앞에서 외국곡 한 곡을 불렀던 그는 곧바로 음반 녹음 제의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한 소절이라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녹음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신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경이었죠. 하지만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과 타고난 목소리 덕분에 두 곡의 녹음을 불과 30분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수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겁니다. 데뷔를 앞두고 그는 본명인 최홍기가 너무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최훈이라는 예명을 고려했지만 이건 역시 특별함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죠. 그래서 나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명을 정했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훈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이 그의 정식 예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요계에 발을 들인 1960년대 후반,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는 남진이었습니다. 하지만 1968년 남진이 군 입대를 하게 되면서 가요계에 공백이 생겼죠. 바로 그 시기에 나훈아가 발표한 두 곡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1971년 전역한 남진이 연달아 히트곡을 내며 복귀했고 나훈아 역시 여러 명곡들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1970년대 가요계를 양분했던 두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라이벌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두 사람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서로가 있었기에 우리도 존재할 수 있었다며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죠. 그 시절 서로의 존재가 오히려 자신들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나훈아는 남진과 함께 70년대 가요계의 양대 아이콘으로 활약하면서 수많은 히트곡을 쏟아냈습니다.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1972년 서울시민회관에서 공연 중이던 그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남성이 그를 습격해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거죠. 그는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라이벌인 남진이 배후에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지만 남진 측이 강력히 부인하면서 루머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범인은 결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바로 이 시기부터 그의 인생에 3명의 여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1973년 그는 이수키라는 여성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군 복무 중인 1975년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됩니다. 전역 후인 1976년경 그는 두 번째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상대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여배우 김지미였습니다. 그보다 7살 연상이었던 김지미와도 정식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충남 김지미의 친정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죠. 참고로 김지미에게 나훈아는 영화감독 홍성기, 배우 최무룡에 이은 세 번째 동거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1982년 김지미가 그의 가수 활동을 반대하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6년간의 동거를 정리하면서 그는 재산 분할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빈손으로 나왔는데요. 남자는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여자가 돈이 없으면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도 그는 음악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가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죠. 그리고 김지미와 결별한 지 1년 만인 1983년 14살 연하의 정수경과 동거를 시작하며 아이까지 갖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1985년에는 정수경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수경을 위해 그는 특별한 곡을 작곡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명곡이었죠. 많은 이들이 이번 결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1986년 그는 자신의 기획사를 설립하고 또다시 여러 히트곡을 발표했습니다. 그 무렵 노태우 정권에서 훈장을 수여하려 했지만 그는 훈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수 있다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가요계에 큰 변화가 찾아온 1990년대부터 그는 방송 출연을 거부하고 앨범 발매와 대형 콘서트로만 팬들과 소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90년대 초반 아내의 제안으로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 교육시키기로 결정했고 그 자신도 미국을 오가며 가수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제14대 총선을 앞두고 코미디언 이주일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 그에게도 정계 입문 제안이 들어왔지만 높은 자리가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며 단칼에 거절했죠. 이후에도 그는 대중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좋은 음악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까지도 여러 주옥 같은 곡들을 선보이며 가수로서의 건재함을 증명했죠. 하지만 2006년 12월 데뷔 40주년 기념 공연을 마치고 2007년 2월로 예정되어 있던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갑자기 취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공연 취소를 계기로 온갖 소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적설부터 시작해 국내 유명 여배우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그로 인한 신체 훼손, 해외 도피, 은퇴설까지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난무했죠. 이런 소문들은 2007년 말까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루머에 이름이 오른 여배우들은 모두 전면 부인했고 경찰이 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훈아는 2008년 1월 루머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제 속마음처럼 시리고 차갑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된 그 자리에서 그는 그동안 떠돌았던 소문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상치 못하게 탁자 위로 올라가는 행동을 보이며 루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죠. 마지막에는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은 굴뚝이 없는데도 연기를 피운다는 말로 언론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언론 앞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1년 그에 관한 소식이 다시 들려왔는데 안타깝게도 아내 정수경과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1993년경부터 자녀 교육 문제로 미국에 머물던 정수경은 나훈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며 불륜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훈아는 정수경과의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훈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수경은 2014년 10월 나훈아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의지가 없다며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월 5천만 원 정도에 달하던 나훈아의 주요 수입원인 저작권료를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또다시 길어진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나훈아에게 약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저작권료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던 나훈아는 데뷔 40주년 공연 이후 무려 11년 만인 2017년 신곡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컴백 콘서트도 개최했는데 놀랍게도 티켓이 단 10분 만에 전석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죠. 당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연일 차지하며 그의 건재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20년 나훈아는 특별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좀처럼 방송에 출연하지 않던 그가 출연을 결심한 이유는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출연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들이 1,000만 원 단위의 출연료를 받는 것과 달리 그는 지친 국민들을 위로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공연인 만큼 출연료를 전혀 받지 않는 무료 봉사 공연을 한 것이죠. 그 무대에서 그는 세월이 무색하게 자신의 히트곡들을 열창했고 소신 있는 발언으로 역시 나훈아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변함없는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보여준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화려한 영광과 뼈아픈 좌절, 끊임없는 논란과 오해 속에서도 결국 음악으로 돌아와 대중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된 그의 인생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성악가를 꿈꾸던 소년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수의 길로 들어섰고 남진과의 선의의 경쟁 속에서 1970년대 가요계를 이끌어간 전설이 되었습니다. 3번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2번의 이혼 소송이라는 개인적 시련을 겪으면서도 음악만큼은 놓지 않았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그를 괴롭혔던 온갖 루머와 의혹들, 그로 인해 대중 앞에서 사라져야 했던 시간들은 그에게 큰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음악으로 다시 돌아왔고 11년간의 공백을 깨고 무대에 복귀했을 때 보여준 그의 모습은 여전히 가왕다운 위엄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시기에 무료로 출연해 국민들을 위로한 그의 모습은 진정한 아티스트의 품격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순수하게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대중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던 거죠. 나훈아의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다채롭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누렸고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다시 일어서서 사랑받는 가수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와 오해,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그를 정의하는 건 그가 만들어낸 음악과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가요계를 지켜온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한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고 그의 노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번의 사랑과 복잡한 관계들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 역시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상처받으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그의 삶이 오히려 더 진솔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방송 출연을 거부하고 오직 음악으로만 소통하려 했던 그의 태도는 어쩌면 대중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던 열망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계 진출 제안을 거절하고 훈장 수여도 사양했던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명예나 권력보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는 예술가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루머로 얼룩졌던 2007년부터 2008년의 시기는 그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거 없는 소문들이 사실인 양 퍼져나가고 자신의 이름이 온갖 추측과 의혹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당히 맞섰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아내와의 오랜 법정 공방 역시 그에게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과 법정에서 다투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특히 2번에 걸친 이혼 소송은 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훈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1년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무대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가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가창력,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리고 진심 어린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2017년 컴백 콘서트가 10분 만에 매진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수인지를 증명합니다. 11년을 기다린 팬들의 열정, 그리고 그 기다림에 보답하듯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 나훈아의 모습은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표본이었습니다. 2020년 무료 공연을 결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시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출연료를 받지 않은 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던 마음의 표현이었죠. 무대 위에서 히트곡들을 부르며 관객들과 호흡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역시 나훈아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나훈아의 인생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한 인간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그의 음악에 깊이를 더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관객들 앞에 서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여정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 음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있죠. 나훈아라는 이름이 단순히 한 가수의 이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가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전설이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음악으로, 진정성 있는 태도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영광 뒤에 숨겨진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용기. 나훈아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나이는 꿈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